강남역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신혼부부의 축복을 담당하던 초대형 예식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조명과 드레스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이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업종 변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소멸의 전조 증상이자 생존을 향한 자본의 가장 냉혹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리가 알던 모든 산업 지형도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공간이 왜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잔혹한 진실과 경제적 이면을 파헤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식장이라는 공간은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 자료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예식장은 무려 200여 곳에 달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 예식장 숫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장례식장과 요양병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말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가 어려워서 결혼을 잠시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혼인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을 넘어 사치가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던 한 유명 웨딩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한때 주말마다 수천 명의 하객이 몰리던 지역의 랜드마크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이곳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실버 케어 전문 병원과 장례식 복합 시설로 변신했습니다. 예식장 운영 당시보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배 이상 뛰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식장은 주말 이틀만 장사가 되보니 병원과 장례식장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봐도 예식장 부지는 계륵과 같았습니다. 층고가 높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주말 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넓은 부지는 최적의 메디컬 타운 부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매물 1순위가 바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대형 예식장 부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식장이 망하면 그 넓은 땅과 건물은 단순히 흉물로 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은 절대로 노는 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이 사라진 자리는 정확히 그 사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시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넘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광역시 단위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지방의 중소 예식장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고르던 신부의 설렘이 머물던 방은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어르신들의 침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수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예식장 사업이 왜 사양 산업이 되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예식장은 기본적으로 주말 장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피크 시간대 몇 타임을 제외하면 평일 내내 그 거대한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매일 나가는데 매출은 일주일에 딱 이틀만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반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 침대는 1년 365일 비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역시 계절이나 요일을 가리지 않고 가동됩니다.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예식장은 병원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실버 산업이나 장례시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가형 실버타운과 프리미엄 장례 서비스 수요는 매년 15%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과 노후를 관리하는 비즈니스는 과거의 영세한 이미지를 벗어던졌습니다.
대기업과 자산 운용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강남의 한 예식장이 메디컬 빌딩으로 전환된 사례를 더 깊이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기존 웨딩홀의 높은 층고와 화려한 로비는 대형 검진 센터와 수술실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말에만 북적이는 예식장보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환자가 드나드는 병원을 들이는 것이 건물 가치 상승에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은 병원 입점 이후 자산 가치가 이전보다 40% 이상 뛰었습니다. 예식장 하객이 쓰던 돈보다 고령 환자들이 지불하는 의료비의 객단가가 훨씬 높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인구 유입이 아니라 인구 유지가 가능한 시설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젊은 층이 사라진 도시에서 신축 아파트 주변에 예식장이 들어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혈액투석실을 갖춘 내과와 재활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상가 건물을 고를 때도 주변에 산부인과가 있는지보다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수익률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권력은 이미 산부인과에서 장례식장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질문합니다. 예식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직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숙련된 서비스 기술은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나 프리미엄 장례 지도사의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임종의 품격을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직업 변화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젊음에서 노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다사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를 뜻합니다. 일본의 도쿄 근교를 가보면 과거 결혼식장으로 유명했던 건물들이 현재는 대부분 화장장이나 납골당으로 변해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장례 산업이 극도로 효율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장례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엔을 훌쩍 넘기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고 급진적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를 조절할 시간적 여유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20년에 걸쳐 겪었던 변화를 한국은 단 5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쯤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동네 예식장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변화는 기이할 정도입니다. 유럽의 경우 가족 단위의 소규모 결혼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대형 예식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드뭅니다. 반면 한국은 대형 예식장이라는 독특한 부동산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붕괴의 충격이 훨씬 시각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화려한 궁전 같았던 건물이 순식간에 요양병원의 차가운 복도로 변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적 풍경입니다. 중국 역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선 도시들에서도 최근 들어 대형 연회장이 실버 케어 시설로 바뀌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은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할 사람이 적어지는 문제를 넘어 예식장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식장의 몰락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 절벽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경고등입니다. 예식장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병원과 장례식장은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고령화 비용의 영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예식의 환상에서 벗어나 죽음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이미 우리 집 앞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예식장 부지의 변신은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역세권 근처의 대형 예식장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엄청난 유동 인구를 불러 모으는 집객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들 사이에서 예식장은 가장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공실 위험은 높은데 평일 가동률이 최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식장이 망하면 그 자리에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들어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 역시 위축된 상태입니다. 결국 자본이 선택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메디컬 시설과 시니어 리빙 시설입니다. 작년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보면 용도 변경 승인이 난 대형 상업 건축물의 40% 이상이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 시설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에 있던 한 유명 웨딩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웨딩홀은 수십 년간 지역의 대표적인 결혼식 장소였지만 작년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 부지는 대형 건설사가 인수하여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와 결합한 메디컬 센터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 용도를 바꿔서 노인 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변화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구성 자체가 젊은 층에서 노년층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이제 웨딩 권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대신 메디컬 벨트라는 개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식장이 하나둘 사라지는 지역은 역설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곳들은 주거 편의성보다는 의료 접근성이 지가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상가 투자의 핵심 가이드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실버 인프라가 포진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원가보다 병원가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사라지면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결혼을 할까요? 그들은 이제 대형 예식장 대신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카페를 이용하거나 아예 예식을 생략합니다. 예식 문화의 미니멀리즘은 예식장 사업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장례 문화는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무게는 축하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고 지출에 대한 저항선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식장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제적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축소 사회라는 미증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명 선조차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합니다. 예식장이 줄폐업하는 것은 이런 거대한 인구 해일이 밀려오기 전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현상과 같습니다. 일본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웨딩홀의 다목적화라는 명목에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겸용하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오전에는 결혼식을 하고 저녁에는 장례식을 치르는 기묘한 공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빠르게 뒤쫓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부 예식장들은 이미 1층은 카페, 2층은 예식장, 지하와 별관은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며 수익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애도가 한 지붕 아래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광경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은 한국의 변화 속도를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세대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특정 산업이 통째로 증발하고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학자들에게 한국은 가장 흥미롭지만 가장 슬픈 연구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집 앞 예식장이 사라지고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탄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와 고령자 편의 시설이 가까워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도 이제는 청년 인구가 많은 곳보다 구매력 있는 노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의 지도가 젊은 세대에서 은퇴 세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식장의 퇴장은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축하하는데 많은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연장하고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서글픈 자화상이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냉정한 시장의 법칙입니다. 2027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이 줄지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구 구조의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잔혹한 현실은 돈의 흐름이 축복에서 애도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 지출 비중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장례 관련 지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예식장은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대한 유지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예식장을 버리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의 한 대형 예식장 부지는 최근 상조회사가 운영하는 복합 장례타운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의 월 매출은 예식장 시절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예식은 시즌을 타고 경기를 타지만 죽음은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예식 비용을 줄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장례 비용은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장례 산업이 불황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판적인 시각은 이 현상이 가져올 도시의 공동화 문제입니다. 예식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젊은 층의 유입이 끊긴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도시는 활력을 잃고 서서히 고사하게 됩니다. 장례식장과 요양병원이 도심 한복판을 점령하면서 도시의 색채는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치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시설보다는 생존시설만 가득한 도시에 살고 싶은 젊은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사례와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비해 예식장 같은 대규모 연회시설을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급격한 속도 탓에 이런 사회적 합의나 설계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장 돈이 되는 시설인 병원과 장례식장으로만 쏠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폐업한 예식장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나 실버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단순히 죽음을 관리하는 공간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예식장이 망하는 것을 구경만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유휴 공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시급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식장이 아예 사라지게 될까요? 제 대답은 그렇답니다. 우리가 알던 대규모 웨딩홀 비즈니스는 이제 종말을 고했습니다. 대신 호텔급 프리미엄 웨딩이나 아주 작은 스몰 웨딩으로 양극화될 겁니다. 중간 지대에 있던 수많은 예식장은 결국 모두 병원이나 장례식장 혹은 요양시설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동산 자산의 재편입니다. 내 집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혐오 시설이라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지역 경제에 어떤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직업의 전환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이제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보다 실버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입니다. 내년에는 고령화 속도가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정부는 예식장 폐업 부지를 활용해 청년 주택을 짓거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 자본이 오로지 장례식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정책적인 유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도시는 거대한 요양원과 장례식장의 집합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식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간판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입니다. 축복의 박수 소리가 멈춘 자리에 들어선 애도의 눈물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정직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내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예식장의 몰락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본의 필연적 선택입니다. 장례와 의료 산업은 불황 없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의 지도에 맞춰 개인과 사회 모두 생존 전략을 재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동네에서 사라진 예식장 부지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곳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